이거 나랑 이게 아니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 반대로. 말로 조심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고 했는데 챗GPT에 물어본 거죠. 우리가 나 같은 컴퓨터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겁나 신세계입니다. 탈모약이랑 탈모 주사 치료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우와, 이런 거 답변할 수 있는 거야? 탈모약과 탈모주사 치료에 대해 실비 청구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는 이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5, 6년 전에는 되게 설명하고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비보험으로 돼야 되니까 개인적인 노력이 결국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의사라도 어떻게 하면 처방비를 좀 더 싸게 해드리는지가 중요하고 의사가 성인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예.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비싸게 가지는 않을 생각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노시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약국에서 구매되는 제품이면 실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네, 비보험이니까요. 탈모가 특정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경우, 화상이나 약물 부작용 등이라면 치료비가 실비보험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일부 병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제 화상을 입어서 두피가 이제 가능할 것 같다. 화상을 입었을 때 복구를 했을 때 모발 이식을 할 경우에는 일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뇌수술 같은 거 했을 때 흉터들 많이 생겼을 때 그 복구하기 수술 같은 거 하고 하잖아요. 남편이 탈모약을 복용 중이면 임신이 안 되나요? 아유, 그냥 임신 돼요. 피나스테라이드는 주로 남성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DHT의 생성을 억제하여 탈모를 방지합니다. 이 약물은 임신 중 여성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는 괜찮다고 설명드렸는데. 피나스테라이드가 여성에게 잘 흡수되지 않지만 만약 임신 중인 여성이 피나스테라이드를 접촉하면 태아의 성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이나 임신 초기 여성은 피합니다. 직접적으로 약을 드시거나 직접적으로 약을 포개서 흡입하거나 직접적으로 약을 만져가지고 계속 갖고 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않고 남성을 통해서 배출되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움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피나스테라이드가 남성의 정량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정자수 감소나 정자의 운동성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피나스테라이드를 중단하면 정자질이 회복되며 임신 능력에 장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항상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죠. 다만 이거 나랑 이게 다르다. 피나스테라이드를 복용하는 동안 임신을 계획한다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약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노시딜은 피나스테라이드와 달리 주로 외용제 형태로 사용되며 혈류에 미친 영향이 적고 임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노시딜을 사용한 여성은 임신 중 사용을 피하며 남성이 미노시딜을 사용할 경우 임신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로 저는 미노시딜이야말로 조심해라. 왜냐면 미노시딜이 흡수될 때까지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려요. 친구를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종합영양제랑 비오틴 중에 꼭 하나만 먹는다면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고기 잘 먹고 햇빛 잘 보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굳이 드실 거면 종합영양제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오틴을 충분히 섭취하면 탈모를 예방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근데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밥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있어서. 비오틴 결핍은 드물지만 탈모가 심해지거나 모발에 문제가 있을 때 비오틴 보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밥을 잘 안 먹는 사람, 영양분이 떨어진 사람, 그다음에 요즘에 갑자기 많이 털리는 사람들은 그럴 때 보충제는 괜찮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산성 탈모가 생겼어요. 그리고 피부가 나빠졌어요. 피부가 나빠졌을 때 너무 영양분을 보충을 많이 하는 거는 오히려 악영향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단백질 공급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주기가 좀 바뀌려고 해요. 그럴 때 미녹시딜 겁나 잘 바르고 보충제 잘 드시면 그만큼 재료를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매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비오틴은 많이 갖고 살고 있습니다. 종합영양제는 비오틴 외에도 아연 좋아. 염증 줄여줍니다. 비타민 D 겁나 필요해요. 비타민 E, 철분 등 탈모 예방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영양소의 농도가 비교적 낮아서 탈모 개선에 필요한 특정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성격에는 종합영양제를 먹겠어요.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다고 여기므로 비오틴 열심히 공급해서 먹는 것보다 미녹시딜 바르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다양한 탈모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스스로 정해가는 게 좋은 탈모 예방 치료의 방법이다 라고 여러 번 설명드립니다. 챗GPT에 검색하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